네, 안녕하세요. 신규환 변호사입니다. 지금 오목천동에 개업하고 있고요. 근래에 이제 수원에 오목천역이라고 생겨서 아주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. 신변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둘 다 신변이잖아요. 신변을 그때는 이제 로스쿨생이었을 텐데 로스쿨에서 신입생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진중한 표정의 그 한 인물을 발견해서 딱 얼굴을 보니까 기억하기 좋은 얼굴, 이름을 물어보고 그래서 인사했는데 진짜 인상대로 굉장히 진중하시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라서 만나서 인사하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. 원래 그 집안이 별로 이렇게 넉넉지 못해서 뭘 먹고 살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컴퓨터를 하면 미래에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전산 전공을 해서 대학을 다니게 됐는데 이제 대학은 좀 장학금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나태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4학년 때 그 포항에 있는 유명한 그 공대 그 랩 투어를 갔었거든요. 가서 보고 이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. 뭐라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근데 포항이 좀 멀어서 그나마 좀 가깝다고 생각된 대전에 있는 거기를 목표로 몇 달 좀 공부를 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붙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사람들도 당신 되겠냐 그거 공부해서 되겠냐 했는데 주님의 긍휼로 이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객지 생활을 해서 이제 그냥 원래는 용산에서 컴퓨터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컴퓨터 분야 연구까지 하게 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. 용산에서 만날 뻔했군요. 용산 몇 번 갔었는데. 그러게요. 용산에서 그 활기찬 그 분위기, 열심히 일하시는 그 분위기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.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촌뜨기여서 면접에 정장을 입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청바지에 잠바를 입고 갔거든요. 그나마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깨끗한 거로 그렇게 입고 갔는데 그 같이 면접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중얼중얼 뒷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. 예. 그런데 딱 한 분이 지퍼는 왜 안 올렸나 하고 그걸 지적하신 거 빼고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 카이스트라는 드라마에서 면접 때 그 청바지 입고 왔다가 뭐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.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가슴이 철렁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. 그러고서는 이제 마치기 전에 그 S전자에 지원을 했는데 공중파 아니니까. 네. 삼성전자에. 많이들 또 저희 실험실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때 이제 병역 특례 중이었거든요. 병역 특례 때는 그 연구실에 있는 업무만 해야지 예를 들면 시간 강사 같은 걸 출강을 못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좀 집안 사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논문도 잘 진행도 안 되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졸업하기 전에 그 삼성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 선배님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다가 그냥 일하고 살자 하고 학위를 안 따셔서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잘렸어요. 학위 따고 오라고.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 됐다가 다시 또 다른 부서에 지원을 했더니 석사만 마친 거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논문이 됐다고 그 소식이 와서 그러면은 졸업하고 가겠습니다. 몇 달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몇 달 이제 있다가 바로 입사해서 다니게 됐습니다. 처음에 지원했다가 안 된 데는 그 무선사업부였었고요. 휴대폰 만드는데 거기는 떨어지길 좀 잘했지 않았나 싶은 게 거기서 이제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. 나중에 이제 지원했던 데는 소프트웨어 센터라고 삼성은 원래 하드웨어를 많이 하는 곳인데 소프트웨어를 좀 중점적으로 육성해 보려고 만들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들어가서는 이제 홈 네트워크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DVD 해상도로 집안에서 스트리밍 하는 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였거든요. 거실에 뭐가 있고 뭐 딴 데서 이걸 보는 그걸 무선으로 보고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제를 했었습니다. 또 뭐 크게 보면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시스템의 일종의 어떤 시초 뭐 이런 개념이군요. 사물 인터넷은 그 뒤에 한참 뒤에 두세 대쯤 뒤에 나온 것 같습니다. 요즘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. 얘기를 하면 그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거는 이제 한참 뒤의 일이고요. 거기에서 홈 네트워킹 할 때는 그 유럽 유수의 이제 전자회사하고 뭐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기술 데모를 시연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.
이제 한참 있다가 그 삼성과 애플 소송이 있는데 내가 하는 연구보다는 이런 게 좀 더 회사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이제 소송하는 부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. 이런 기술 분야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기술 좀 검토해 달라. 그랬더니 그게 마침 제가 잘 아는 분야하고 좀 일치가 돼서 그걸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해줬는데 그쪽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좀씩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 보여서 아예 이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그쪽에 의사를 타진을 해봤죠. 그랬더니 그때 마침 이제 애플 삼성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이고 덩달아서 제가 표현하기로 대소송 시대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그 특허를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특허 괴물이라고 했고 패턴트 트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NP라고 부르죠. Non-Practicing Entity라고 부르는 그런 회사가 특허만 가지고 생산을 안 하면서 침해 소송을 많이 걸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소송이 막 몰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이 정말 필요했던 때였죠. 그래서 마침 서로의 그 생각이 맞아 떨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특허부서로 옮겨서 이제 특허소송 일을 시작했었습니다.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소장이란 걸 거기서 처음 본 거죠. 근데 그 소장은 한국의 소장이 아니고 미국의 소장이에요. 미국의 소장이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청구 취지인데 Prayer for Relief. 이건 무슨 뜻이지? 뭘 기도하는 거지? 막 이러면서 처음에 막 당황을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이제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그때는 좀 회사에서 특허 부서나 그 소송 부서에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유명한 특허 교수님을 모셔다가 직접 뭐 그룹 강의도 듣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를 거치다 보니까 그냥 기술만 가지고는 이거 뭐 보호가 안 되겠구나. 법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. 좀 법을 공부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법학 적성 시험 치러보고 이제 지원도 해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스쿨 진학하게 됐습니다. 이공계 사람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게 딱 떨어지질 않으니까 거기에서 그 책을 넘기다가 딱 얼어붙듯이 얼음땡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게 왜 이러지? 하고서 그거를 파고들다 보면은 빨리 일독하고 이독하고 이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꼼짝도 못하고 못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이공계사로서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제 또 회사에서 약간 이제 과로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소모가 돼서 이 정말 파릇파릇한 그런 동기들과 경쟁을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면이 있었죠. 가끔 그 실험실에 있었던 꿈은 꾸는데 로스쿨에 있었던 꿈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그런 꿈도 잘 꾸지는 않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새로운 걸 공부한다는 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뭐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를 한다고 거기에서 굉장히 뭐 고수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어떤 한 분야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정체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어떤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보다 보니까 좀 신선하기도 하고 시험지에다 이상한 답을 줄줄이 길게 쓰기도 하고 나중에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검사 출신 교수님인데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 생각이 이런 이상한 답안을 보시느라 참 고생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기도 하고 그게 다 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분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책을 보면서 그 책을 노트에다가 정리를 계속 했거든요. 다들 말리더라고요. 그 정리가 언제 끝나겠냐 하면서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그것도 컴퓨터에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역시 또 똑같은 얘기 다들 우려를 많이 했었죠. 사실 3년 지나고 보니까 그 우려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. 이거를 다 입력하고 하는 게. 근데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 나중에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어떤 법리를 검토하거나 할 때 이거를 빠르게 훑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돼서 그 동료들이 우려했던 시간 부족 그 부분에 대한 빈칸도 이제 추후에 좀씩 채워넣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머릿속에 좀 더 정리가 되고 좋구나 하고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. 솔직히 말하면 다 어렵더라고요. 어느 한 학기에서는 조금 잘 나왔다가 다음 학기에서는 또 그렇게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법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행정법만 보다가 봐도 다시 또 민법하고 또 연결이 되고 또
형사법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헌법하고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 봐야 되는구나. 그러면서도 그때 몰랐던 게 지금 보면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된다. 이럴 때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이. 모든 과목이 어려웠고 네. 모든 과목이 재미있었다. 근데 이제 네. 그 지적재산권 분야는, 지식재산권 분야는 회사에서 했었다고 광고를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올까봐 정말 그 시험 보기 전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최소한 이름값은 해야지라는 그 마음에서 좀 신경을 좀 더 쓰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 회사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지식재산을 전문 변호사가 되면은 굶어 죽기 딱 좋다. 이제 이런 말을 들어서 지식재산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, 다른 분야를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해야 될 것인가, 그 부분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 모의 재판에서 그 강의 나오셨던 변호사님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셨죠? 네. 네.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삼성에서 이런 일도 했었고 그러면 살짝 놀라시는 척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흥미를 보이시지만 일은 더 어렵고 돌아오는 거는 적습니다.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네.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한 달 반의 집체교육을 받고 그리고 6개월의 현장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. 근데 사람들 말하기가 이제 그 집체교육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일 하기 전에 받아놓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전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. 예, 부끄럽습니다. 제가 처음에 교육 들어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종합평가를 해서 잘 하신 분한테는 소정의 상품이 있다. 그 상품이 도서상품권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 도서상품권에 눈이 멀어서 다른 분들은 딱 필요한 만큼 공부를 하고 조금 쉬실 때 제가 조금 더 봐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최우수상을 주시더라고요. 뭐 여러 가지 있긴 했었는데 어떤 노부부가 찾아오셔서 다른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장분이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성의 없이 막 상담을 해줘서 다시 찾아오게 됐다고, 다른 곳으로. 그러면서 사모님은 막 우시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드셔서 그런 사정을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제가 이제 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두 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그 희망스러운 얼굴을 볼 때 진짜 이런 게 변호사들이 할 일이구나.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마음속에 소명이랄까 그런 게 생각나는 그런 일편이 있었습니다. 수원에서 인천 다니기가 좀 멀더라고요. 멀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수원이나 경기로 돌아와야 될 텐데 인천에 한번 등록하면 또 수원으로 다시 옮겨오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아직 잘 날 수 없는 새라고 하더라도 한번 이 넓은 창공에서 날아보고 싶다.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탁 뛰어내렸는데 잘 안 날라지더라고요. 첫 번째는 이제 집이 근처고요. 네,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 서수원 지역이 굉장히 그 무변촌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. 법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교통도 별로 좋지 않은 광교까지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. 여기에서 좀 그 지역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. 코로나도 있고 참 어려운데 일단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.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.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. 해결이 가능한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휴대폰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해서 그 고객들이 막 엄청나게 행복해하는 건 아니거든요. 더 편해졌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엔지니어로서의 삶과 또 다른 면이 있구나.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인테리어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은 벽지를 따로 하고 아니면은 등을 따로 달고 이러면 각각의 전문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전문가들 있지만 우리 동네는 또 철물상에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거든요. 그래서 저는 동네 철물상 같은 자리니까 부담 없이 아무 종류나 문의해 주세요. 아무래도 지식재산은 사건이 막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
그쪽은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얼마 전에는 이제 논문도 한 편 출판됐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블로그도 좀씩 개편을 할 계획인데 가장 그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소가가 뭐 500만 원, 막 300만 원 이런데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저를 대리해 주세요. 근데 저 3, 400 듭니다 하면은 기절을 하실 일이죠. 그래서 이제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정보를 이제 공개하고 또 저도 또 이제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도 이제 지원을 해드렸더니 저렴한 가격에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. 블로그 주소는 네이버에 저도 신변이지만 이제 약자를 치면은 신규환에서 SKH 숫자 4 LAW로 SKH4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컨텐츠를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급과 수급 관계였다든가 아니면은 고용된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됐다든지 회사 간의 관계에서 물품 대금을 못 받아서 그걸 청구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. 영역으로 치자면 뭐 민사, 네, 주로 민사, 임대차, 뭐 회사법 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. 네. 민사 상사 쪽. 이렇게라도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. 또 성이 같으니까 신변과 신변으로서 또 사이가 좋아서 서로 또 의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서수원의 빛이 되시는 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